송상우 충북도당 위원장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V 통해서 프랑스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유류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때로는 격하게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사회. 프랑스가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은 수혈 정당입니다.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좌절하고 결국에는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각각 수혈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다 보니까 모든 정치 체계는 거대 양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온 역사가 바로 한국 정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집권당이 되기 전에는 연동형 완전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집권을 하자마자 말을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다른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 또는 의회에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는 그런데 많은 봉쇄 조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 기탁금 제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선 1000명씩 5개 지역이 있어야 되는 제도, 심지어는 올 4월에는 득표가 작은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강제 해산하는 법률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거가 진행되고 나면은 많은 선거 이후의 보전금도 거대 정당들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현 정치 제도에 있습니다. 3%가 또는 5%가 되지 않으면은 소수 정당들은 의석을 분배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나 양당 중심으로 정치 체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당제, 다양한 민주주의, 시끄러운 민주주의, 그러면서도 고도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 정당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발이 바로 비례대표의 개선입니다. 노동당에서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한국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지역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국회의원 의석은 완전 비례대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이 비례대표의 분배 기준은 득표력을 의석수로 나누는 겁니다. 즉 의석수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1%만 되면 한 석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런 정치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고 노동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마음 놓고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희망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이제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같은 경우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 선거권은 만 19세로 되어 있고 피선거권은 만 2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거권과 이제 국방의 의무나 납세 의무는 다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18세로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선거권은 19세, 그다음에 피선거권은 25세로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괴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성장하는데 성장할 수 없는 구조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란샘 충북도당 2030 위원회 당원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그리고 취임 전까지 여태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라는 말은 언제나
그냥 말뿐인 구호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1000만이 된 지 이미 너무도 많이 지났고 이제는 자연스러운 것이 비정규직이라고 말해지는 시대에 공공기관이라던가 공기업 안에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공공기관이라던가 공기업 안에서만 노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기업들 속에서 혹은 수많은 파견업체 속에서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고민해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그 구호는 말뿐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과 함께 현재 왜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일까라는 의문과 연결됩니다. 네. 청년들도 앞으로 나아가서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과거에 여당이 되기 전에 민주당은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포용적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1만 원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결국 2020년에 하겠다는 그 공약은 결국 포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결국 재벌기업의 눈치를 보며 재벌기업의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니 프랜차이즈비라던가 혹은 임차비라던가에 대한 문제를 결국에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이런 지금 현재의 정치 세력들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저희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더욱더 나아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치제도들은 우리가 나아가서 말할 수 없게 하고 예를 들어 수많은 선거 기탁금 1,500만 원이라는 기탁금만 따져봐도 청년들은 그거 한 푼조차 낼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촛불혁명이라는 그 거대한 혁명 속에서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완전 비례대표제와 수많은 정치적 진입장벽들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당이 주장하는 것은 저희 노동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 득표율대로 이제 국회의원석을 배분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한번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의석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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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공세제도 철폐하자.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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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으로는 정영우 당원께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동당 충북도당은 충북도민들에게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공세제도 폐지야말로 정치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로서 그동안 거대 보수 양당이 독과점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막기 위해 소수 정당에 대한 진입 장벽과 공세 제도를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소수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 다수 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 정당의 현재의 불리한 정치 환경인 것입니다. 선거 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온갖 진입 장벽과 공세 제도로 소수 정당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 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한 겁니까? 현행 비례의석이 41석이니 47분의 1, 즉 2.1277%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면 모를까? 3%는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3% 봉쇄 조항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 선거 제도는 기득권 정치 세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수 정당이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권 연대나 정당
통합 등의 형태로 선거연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 선거연합 정당을 불허하는 것도 소수 정당에게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소수 정당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연대하여 대화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 선거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공세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 기탁금 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 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 보조금 제도,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소수 정당 공세 제도와 규제들은 국회 진출 진입 장벽 3% 공세 조항과 함께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노동당 충북도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정당 득표율대로 국회 의석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 정당 공세제도 철폐하자. 국회 진출 진입 장벽은 의석 수분의 1로 도입하자. 선거 연합정당 허용하고 정당 선거권 규정 폐기하라.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전면 개혁하고 선거 기탁금제도 폐지하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다가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 등록 취소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유언 결정을 내린 사항임에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 충북도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노동당 충북도당 국회 의석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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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공세제도 철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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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참석하신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 완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를 폐지하자는 얘기니까. 예. 뭐냐면 저희 이제 위원장님. 네, 지역구 폐지고요. 그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해야 할 일들은 국가의 중대한 문제들을 또는 법률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선출이 아닌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라면은 지역에서 의석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국민의 그 표를 잘 반영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탁금제도 이런 거 하면 폐지하면요. 네. 통용하시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네네. 거대 정당들 좀 많으니까 네. 뭐 이런 기탁금제도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분쟁이 있다고 하시는데 네. 만약에 그냥 국고보조금제도나 이런 거 완전히 폐지한다는 소수 정당들은 선거대응이나 정치활동 관련해서는 어떻게 거대 정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그렇죠. 선거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는 소수 정당들은 진입 장벽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선거 나오면 1,500만 원 내죠. 근데 끝나고 나면 득표율이 낮기 때문에 보전도 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입 정치인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행 제도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선을 말씀하시니까 네. 아예 국고보조금 지원제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고 완전 개선을 얘기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지금 현행 그 국회의원 수를 300여명에서 더 늘리자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 당론으로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당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0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의원의 대신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보좌관으로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들이 8, 9명씩 막 일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외국에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보통 한두 명으로 줄여도 저는 충분히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특권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면은
권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특권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 수는 늘리되 국회의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비용들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노동당 충북도당의 정치당도 아니고 네네. 수정당이잖아요. 네네. 이런 선거제도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공론화하고 이런 방식이 있지만 네네. 사실상 원내에서 이 제도 개혁 관련해서 어떤 국회에서도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그럼 원내의 이런 요구 활동이나 뭐 여기 말씀하신 뭐 연합정당이 네. 어떻게 이 선거제도를 앞으로 개혁해 나가실 건지. 일단은 전국 동시다발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입한 게 회견을 한 게 있고요. 저희 정당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들 간의 연합 형태로 해서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이렇게 정당들이 지역별로 또는 중앙별로 모여서 민중당까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정당들의 기본적인 것은 소수 정당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을 좀 해소해야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연합정당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는 연합정당들이 절대 허가되지 않고 있는데 외국의 무수한 사례들은 선거 때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정당을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치 외에 지역정치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 연합정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아직. 그래서 연합정당 문제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집권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 정책 연대 차원에서 뭐 의견을 좀 민주당이 예전에는 긍정적이었는데요. 요즘은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민주당하고 얘기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혹시나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네네. 17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네, 맞습니다. 노동당에서. 지역에서 다른 소수정당들하고 연합해서 기자회견을 예,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오늘은 노동당이지만은 지역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12월 내로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미리 한 데도 있고요. 사전에 그럼 미리 한번 하시고 12월에 또 하실 계획이시죠? 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한 곳도 있어요. 정당들끼리 연합, 소수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월 초 내로 연합해서 이런 기자회견을 좀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